네, 한동안 잠잠했던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재확산하고 있습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가 한 달 사이 5배 넘게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자가 검사 키트나 치료제의 경우 일부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통, 발열 등 증상이 감기나 냉방병과 비슷해 가볍게 넘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재유행이 시작된 코로나19와 어떻게 구별해야 할지 관련 내용들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작년 6월에 코로나 엔데믹 선언 이후 1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최근에 이 코로나19가 다시 재유행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코로나19 환자 현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네, 예전에 이제 환자 전수 보고를 할 때랑 좀 체계는 바뀌어서 지금 표본 감시 체계로 바뀌어서 다른 바이러스나 세균과 함께 모니터링 되고 있는데 일단 전체 환자 중에서 이렇게 열이 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는가?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나 다른 바이러스나 세균이 어느 정도 검출됐느냐로 봤을 때 최근 들어서 이제 외래 환자 3명 중에 1명꼴로 코로나19가 검출되고 또 입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거의 뭐 2~3명 중에 한 분은 코로나로 입원할 정도로 코로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고 이것은 그 작년 비슷한 시기 4주간의 비율을 검출 비율을 봤을 때 작년 동시기에 13%였던 것에 비해서 올해는 20%로 코로나가 더 많이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입원 환자 수 자체도 최근 들어서 한 5.1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이제 보고되고 있어서 입원 환자가 그만큼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코로나 환자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께서 말씀해 주신 사실 수치만 봐도 상당히 코로나 환자가 최근에 증가한 걸 알 수 있는데 그리고 지난 코로나 상황을 좀 돌이켜보면 이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 여름쯤에 유독 또 코로나나 감기 환자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 시기에 좀 환자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추정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사회 환경적인 요인으로 아무래도 휴가철이니까 인구 이동도 많고 또 이제 더워서 이제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이제 밀접된 실내 환경에 많이 노출이 된다는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테고 또 이제 그 우리가 가을에 이제 예방 접종을 하게 되는데 그 예방 접종 효과가 이제 한참 떨어질 때쯤 지금 여름이 가장 좀 떨어질 시기고 또 그동안에 그 바이러스들이 그 면역을 회피하면서 선택적으로 살아남은 바이러스들이 유행하면서 또 면역 회피력이 증가하는 것이 지금 또 다시 재유행하는 원인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또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도 크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바이러스가 꾸준히 좀 변이를 일으켜 왔는데 최근에는 어떤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고 있고 어디에서 유입이 된 건지 좀 알려주세요. 네, 아직 다행히 그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는 오미크론 계통이고 오미크론의 이제 하위 변이인 이제 KP3라고 하는 변이가 유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얼마 전에 유행했던 JN1이라고 하는 변이에서 한 3개 정도 유전자가 변형이 생긴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직까지 그렇게 다행히 그 중증도나 전파력이 더 높은 것 같지는 않은데 어느 면역 회피력이 증가하고 또 기존의 면역력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항체가가 낮아지면서 감염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미 그 올 2월 달에 미국 등 해외에서 이미 검출이 된 바이러스인데 이것이 이제 점점 우세종으로 점점 전파를 빠르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KP3라는 게 이전 코로나 바이러스와 좀 특이점이 있습니까? 저희가 확실히 알아볼 수 있을 만한 어떤 이제 부분이 좀 오미크론의 이제 하위 변이인데 이제 JN1에서 유래가 됐고 또 JN1은 또 거꾸로 올라가게 되면 예전에 오미크론 중에서 BA2라고 하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서 계속 변이가 이어져 있는데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뭐 BA1도 있었고 BA2도 있었고 BA4, 5, 또 뭐 XBB 뭐 다양한 변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JN1은 그 BA2에서 기원된 하위 변이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이제 뭐 과학자들이 이제 별명을 이제 자꾸 이제 붙이는 걸 좋아하는데 뭐 예전에 뭐 변이가 심한 경우에 뭐 켄타우루스 뭐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기억납니다. 그렇게 했는데 최근 이 변이는 이제 바이러스가 변이가 되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변이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수용체의 결합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특징인데 그러면서 이제 면역 회피력이 생기는데 이것은 특이하게도 세포 내로 침투력은 높아지지는 않았지만 그 세포벽에
붙어 있는 능력이 조금 더 많이 증가했다. 그래서 전염력이 여전히 높다. 이렇게 면역은 회피하면서 전염력은 높아지는 그런 것을 바이러스를 비유해서 이제 플로팅 바이러스로 또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잘 붙어서 끈질기게 붙어서 사람들에게 전염을 잘 일으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파리도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유럽의 코로나 양성률이 20%대이고 이 참가 선수 가운데도 최소 40명은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코로나에 걸려도 경기에 출전하는 게 괜찮은 건가요? 네, 일단 그 개인의 어떤 건강적인 문제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전파 위험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 봐야 될 텐데 지금 초점은 아무래도 개인의 건강, 특히 네. 선수로서 이제 지금 관리를 조기에 진단해서 치료를 하지 않거나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혹시라도 심한 합병증으로 진행되게 되면은 이번 경기도 그렇지만 또 앞으로 선수 생활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개인 건강에 좀 초점을 두는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IOC 위원회의 그 지침을 따라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코로나에 걸렸다고 해서 예전같이 뭐 격리하거나 출전이 금지되지는 않고 다만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손 씻기라든지 개인 위생을 조금 더 철저히 지키도록 그런 지침을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일단은 걸리시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전파 위험도 있지만 본인이 굉장히 또 오랫동안 준비하셨던 경기들을 제대로 기량을 못 내는 것들이 좀 많이 안타까운 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19 이 유행 당시에도 뭐 감기나 독감, 냉방병 등과는 사실 증상이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게 코로나구나 저희가 딱 느낄 수 있는 특이한 증상들이 있을까요? 네, 뭐 증상이 아주 심하신 분들은 또 심하게 목이 아프고 또 후각 미각 저하라든지 또 열이 굉장히 나고 이제 근육통이 심하고 이런 증상이 심한 것들을 경험하신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이제 독감 유행할 때는 이제 사실 독감 때도 심한 두통, 근육통이 되게 심해서 막 응급실 오신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인플루엔자는 좀 줄었지만 아무래도 증상이 심하다 그런 경우에는 코로나를 좀 의심해 보셔야 되겠고요.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좀 증상이 경미하게 지나가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분이 코로나인지 아니면 또 유행하는 다른 바이러스나 세균인지 증상만으로 구별하기는 어렵고 말씀하신 냉방병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냉방이 된 실내, 밀폐된 실내에 오래 노출됐을 때 생기는 다양한 증상들을 다 통틀어 말하는데 거기에는 뭐 이게 알레르기 증상처럼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항원 물질에 노출돼서 호흡기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증상만으로는 사실 좀 구별이 또 어렵고 특히 이제 경미할 때는 이제 100일에도 사실은 심한 기침이 나타나는 경우는 환자에서 한 20%고 나머지는 진짜 호흡기 그냥 일반 감기처럼 지나갔다는 보고도 있을 정도니까 사실 이제 경미할 때는 잘 알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자가 키트 검사라든지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시고 증상이 경미하시더라도 혹시 내가 다른 감염병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위생 관리에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예.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자가 키트 판매량도 휴가지에서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가 확진이 되더라도 격리가 의무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내가 코로나에 걸린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키트를 검사했는데도 한 줄이 나오면 그냥 이대로 둬도 되는지 아니면 병원을 좀 찾아서 방문해 봐야 하는지 어떤 게 방법이 될까요? 네, 일단 그 두 가지 문제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위음성이라고 그러죠. 실제로 코로나에 걸렸는데 검사 키트에서 이제 음성이 나오고 좀 정밀 검사를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자가 검사를 했을 때 한 줄이 나오더라도 증상이 있으면 코로나인지 아니면 다른 호흡기 질환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증상이 점점 진행되지 않는지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일반 건강한 성인이라면 조금 경과를 보셔도 되지만 본인이 만약에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고 또 면역 억제 치료를 받고 있다든지 항암 치료라든지 고용량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고 있다든지 또 아니면 고령의 어르신이고 또 아니면 기존에 심장이나 폐가 안 좋다든지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확진 여부를 확인하셔서 빨리 조기에
경구 바이러스제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5일 이내에 드시는 것이 좋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드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조기에 약물 치료를 받기 위해서 조기에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본인은 가볍게 앓고 지나갈 수 있지만 본인이 이제 그런 고위험군을 자주 접하거나 또 돌봐드린다든지 이런 분들도 역시 전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셔서 본인이 그게 있다면은 우리가 이제 격리가 권고이긴 하지만 좀 일을 바꾸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마스크를 착용해서 손쉽게 하신다든지 해서 고위험군이 전염되지 않도록 굉장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가검사 키트뿐만 아니라 일부 치료제 품귀 현상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에 특히나 고령자와 면역 저하자 같은 경우는 코로나 치료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치료제가 지금 얼마나 부족한 상황인가요? 네, 지금 질병청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제 충분히 확보해서 다만 이것을 이제 각 약국까지 이 적정 물량을 배급하는 것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이는데요. 네. 시도 단위로 일단 물량을 배급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치료제가 어느 지역에 너무 많이 또 쏠려서 공급이 되면 안 되니까 적정량을 통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시도별로 보건소별로 공급된 물량이 또 각 동네, 각 마을 곳곳에 약국이나 병의원에 적절하게 분배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만약에 우리가 뭐 아주 넉넉하게 확보하기 어렵다면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지도 맵을 보면은 여기에는 뭐 백신이 몇 개 남았고 했던 것을 보신 기억이 있으실 텐데 네. 그래서 약국에서 이제 치료제가 어느 약국에 어느 정도 남았는지 재고를 실시간으로 조회를 한다면은 그걸 조금 더 우리가 약을 구하시기 편하실 것 같고 무엇보다도 몸이 이제 불편하시고 그런 분이 또 약국을 찾아다니셔야 된다는 것이 또 굉장히 또 예. 힘들지 않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예. 가급적이면 이제 병원급에서는 이제 감염병 환자에 대해서는 원내 처방이 가능하니까 좀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또 의원에서도 이제 그 코로나19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원에서도 가까운 약국에서는 좀 많이 충분히 확보를 하도록 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관련해서 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데 사실 코로나19라고 하면은 보통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이렇게 유행세가 나타나는 패턴을 보였는데 최근에 또 다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패턴이 앞으로도 계속될 건지 그리고 이번 코로나 유행의 정점이 저희가 좀 왔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아직 정점이 오지 않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를 일으키고 있고 우리가 그동안의 백신도 거기에 이제 변이되는 바이러스에 맞춰서 우리가 신규 백신을 개발해서 접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항상 이제 두 걸음 정도 늦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장 최신 유행의 바이러스를 타겟으로 하는 백신이 그다음에 추가 하위 변이에 대해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신규 업데이트된 백신을 계속 꾸준히 맞아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속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사실 좀 아직 가늠하기는 어렵지만은 항상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코로나19가 사급 감염병으로 엔데믹으로 전환이 됐다고는 하지만은 예. 전제 조건이 바이러스는 변하진 않지만 우리가 뭐 치료제도 있고 또 예방 접종도 있고 바이러스의 특성도 알고 있고 중환자가 생겼을 때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병상이나 의료시설도 있고 이게 전제가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이것이 엔데믹이 되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거 재유행할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재확산되는 것을 우리가 감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중환자실로 전원되는 환자들이 늘고 있거든 병원마다. 그래서 병상에 대략 한 10에서 한 20% 정도는 좀 코로나19 환자분들이 입원하고 계시는데 이게 계속 중환자 병상이 빠르게 증가하게 되면은 이제 병상이 또 부족해지고 또 그렇게 되면 비코로나 환자분들이 또 치료받을 수 있는 병상이 또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이제 빠르게 증가하지 않도록 최대한 좀 억제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 예. 정점은 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학교 개학 이후에 1, 2주 정도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코로나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 사실 엔데믹 선언이 난 이후에는 백신 접종에 대한 관심도는 좀 많이 낮아진 것 같거든요. 지금도 백신 접종이 잘 되고 있는지 또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는 건지 그 부분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좀 많이 그동안 떨어졌습니다. 네.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백신에 대한 뭐 무용론이나 또 부작용에 대해서 너무 과대 해석됐다든지 아니면은 또 걸려보니까 뭐 별거 아니다, 증상이 뭐 가볍다 이런 식으로 조금 가볍게 여기시면서 접종률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이제 올해 질병청의 발표에 따르면 755만 도스를 준비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고 아마도 이제 비용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군은 당연히 무료로 해드려야 될 것 같고 또 일반 국민은 뭐 유료로 하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있는데 이제 고위험군과 이제 일반 국민을 구별하는 것이 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예방 접종 권고 대상이 이제 물론 이제 고령의 어르신이나 기저질환, 면역질환자, 면역 저하자분들이 맞으셔야 되지만 이제 그분들과 이제 밀접 접촉을 하시게 되는 분들이 맞는 것도 사실 더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선 접종 대상자를 어디까지 선정을 할 것이고 할 것이냐에 대한 좀 세부적인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에도 한번 이제 유료 접종으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당분간은 무료 접종을 유지해서 백신 접종에 대한 접근성이나 선호도를 좀 높일 수 있도록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것이 환자도 지킬 수 있고 또 의료 시스템도 유지할 수 있는 여전히 중요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 같은 시기에 어쨌든 개인 위생 관리 또 건강 관리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재유행 상황과 관련해서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